이런 상황에서 권성동이 정말 밑을 까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밑을 까고 있는데 정말 결과적으로 또 세월호를 끌고 왔고 또 돈 문제를 걸고 나왔습니다. 뭔 얘기했는지 볼까요? 진짜 때려버리고 싶다, 저 새끼는. 네, 정말 권성동이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출범을 두고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게 도대체 주장을 아니, 세월호 했습니다. 때 누가 무슨 횡령을 말이야 도대체. 뭘 횡령을 해? 뭘 보험금 했는데? 받은 거밖에 없는데 여행자 보험금밖에 안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런 얘기를 막말을 하지? 할까요? 아니 심지어 아직 유족들은 돈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네, 지금 뭐 배상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진상조사하고 관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조사,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하고 있는데 와. 지금 벌써 돈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니들 장례비 말고는 돈 지급할 생각도 없다며. 니네 스승이 뭐고 말하며. 국비 쓰지 말고. 자기 자식들 죽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자기 자식 죽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권성동? 아무튼 이런 망언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유족 협의회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자, 뭐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면서 단일 대우를 이뤄나가기 위해 어찌 됐거나 출범을 했습니다만 과연 158명 유가족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족회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97명의 유가족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대표는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부친 이종철 씨가 맡았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일단 대통령의 사과, 정쟁을 배제한 12구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가해 방지 방안.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댓글에, 이런 기사 댓글에 또 똑같아요. 세월호 때랑 똑같아요. 시체 장사. 뭐 놀러 갔다가 죽었는데 왜 정부가. 이런 얘기가 댓글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 보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네, 뭐 김성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자식들 놀러 가는 걸 그걸 못 말렸냐. 그 왜 경찰이 왜 없었는데? 그거부터 말해봅시다. 매년 그게 있었는데 왜 경찰이 거기에 없었어요? 통제를 안 했냐고. 사실 세월호 그 유족회에서 정말 지금도 의아스러운 게요.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들 제외한 일반인들 희생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많았죠. 외국인도 있었다고 네.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그 행방이 모여난 CCTV에 보이지만 행방이 모여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참사자에 대한 게 모든 게 이제 단원고로 모아져 버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맹폭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유족들이고 그분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사정을 갖고 있는지 얘기들 각자의 스토리들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우라든지 합의라든지 뭐 장례 절차나 배상에 대한 부분은 아예 얘기도 못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묻는다고 묻어질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외국을 기대해서 그렇지만 미국 상원의원의 조카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건데 이걸 어설프게 처리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나는 미국에서도 미국 유족들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압박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를 같이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들은 국내에 있는 희생자들한테 사과 안 하고 외국 희생자들한테 사과하고 배상하는 이상한 우리나라 징용 관련돼서 역사 왜곡하고 보상 왜곡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려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변호사들이 나눠가지고 로펌을 쪼개가지고 이걸 하려고 분산 조치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유족회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유족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단체, 하나의 한마음을 모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보상 배상 해주겠다고 다가서는 변호사들이나 검사 새끼나 그 브로커 같은 새끼들하고 엮이면요, 이거 똑같이 나중에 가서 분란만 일으키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 뭐 이미 개별적으로 연락이 들어갔다는 소식도 저희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서 유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아직도 유가족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해가면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 사고 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부가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 했어요. 책임져 줄 것 같이 하고 진상조사 하는 척 하고 그러면서 뒷구멍으로 장난질을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부를 믿어봐야지 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워낙 이런 경우가 없었던 황망한 경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라 구체적인 사고 내용 원인을 밝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미궁입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거든요.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고 수없이 많은 물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못할 증거예요. 왜 경찰이 거기에서 그 통행 지시를 안 했는지, 왜 통제를 안 했는지. 되려 도로 통제를 안 하고 인도로 사람들을 몰아넣는지, 왜 출동을 안 했는지, 4시간 동안 출동 요구를 받고서 신고를 받고서 이걸 다 누가 묵살시켰는지 누가 이런 묵비했는지. 것만 봐도 그것만 하면 돼요. 네. 충분히 그 윗선을 찾아낼 수 있어요. 명령 지휘 라인은.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신고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규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의지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희생자 가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게 1순위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돕기 위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 세력도 그렇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거기서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우연한 사고로 끝날 것 같으면 아무리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뭐 회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 성수대교 붕괴 사고라든지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가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부실하게 했던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피해보고 처벌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 시스템에 그 부실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방조 내지는 조작, 만에 하나라도 그와 같은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이 정권은 그 부도덕성, 그 고의성을 빌미로 해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진짜. 네. 5.18 때 발포 명령자들 살인죄로 전부 다 기소당한 겁니다. 발포 명령 자체가 살인인 거예요. 이번 사태에도 마찬가지고 질서치환 유지를 못하게 한 행위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시치사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이 아닙니다. 배임이 아니에요. 이건 살인죄입니다. 공모한 살인죄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반드시 기획살인죄로 또는 살인 청부에 준하는 훨씬 더 심한 실행범들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게 한동훈이고 윤석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오겠죠. 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 네.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가족분들 지켜야 됩니다. 첼로 채아씨 지켜야 됩니다. 네, 알고 있는 증언자들 지켜야 됩니다. 그분들이 용기 있게 나와서 세상에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밝혀집니다. 한동훈 혼자서 그 자리에 몰래 운전하고 가지 않았어요. 운전사가 있을 거고 관용차를 타고 갔겠죠. 그 사람이 오고 가는 수없이 많은 과정 중에 CCTV가 없다 그러면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 직원이 있을 거고 수행했던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내면 됩니다.